전세권의 처분입니다. 일단 1. 자유. 전세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상권과 다른 점은 뭐냐면 특약으로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에 양도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전세권에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는 자유는 특약으로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우측에 보시면 전세권의 양도, 담보, 제금, 전전세가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갑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고 을이 전세권자인데 을이 이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양도할 때 갑으로부터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죠? 동의받을 필요는 없죠. 자유니까. 따라서 이제 을은 전세권이 소멸하고 병이 새로운 전세권자가 되니까 전세 기간이 끝나고 만료가 되면 갑은 누구한테요?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을이 병에게 전전세를 했어요. 뭐 임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제 병을 우리가 전세권자라고 하는데, 이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따라서 을의 권리보다 반드시 작아야 해요. 존속 기간도 짧아야 되고요. 전세금도 작아야 되고요. 또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권리가 소멸된다면 전세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돼요. 이게 뭐가 떠오르세요? 복대리가 떠오르시죠? 비슷한 개념인 거죠. 따라서 병의 동의가 없다면 을은 자신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전세권자도 전세금을 못 받고 있다면 경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게 되면 을의 집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갑의 집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병은 자신이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매할 수 없고요. 요 을의 권리가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못 받고 있어야 그때만 경매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다음 우측 하단에 중요한 게 나와 있죠.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 해가지고 간단하게 세 줄만 나와 있지만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경매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경매. 일단 경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왜 공부하는 거냐면 객관식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객관식 문제를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많지 않고요.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고 이해하신다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경매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더라도 다 풀 수는 있어요. 일단 경매가 됐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권리의 소멸 여부죠. 권리가 소멸되는 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이란 말을 조심하셔야죠. 다시 말하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요. 또 등기 순서도 고려하지 않고 경매가 진행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싹 소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예요. 여기서 말하는 용익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자와 비교하게 되고요.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지만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예외 없이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둘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셋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문제인데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더니 권리가 소멸이 안 돼요. 그러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을 때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는데 요 배당받는 배당 순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만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당권에 보시면 배당 순위에서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실제로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이게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열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결국 뭐예요? 배당 순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권리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배당 순위가 주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선 변제권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인데 등기되는 권리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고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겠지만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뭐가 있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되냐면 배당 순위가 상대적으로 뭐가 돼요? 결정이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사이트에 요거 가지고 질문하신 분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수업을 해보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아요. 아이씨, 말도 안 돼. 뭐 이런 거. 저거 뭐야? 막 이러는 거.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아까도 했지만, 정치인놈들이 자꾸 뭔가를 해놓고서는 쥐잘났다고 뭐 홍보를 해야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자꾸 어떻게 해요? 나는 우선해서 보증금을 보장받는구나 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우선해서 보장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배당 순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다 한 거예요. 자, 요거 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이렇게 하면 또 문제를 또 못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데 연습은 총 몇 가지 볼 거냐면 4가지만 볼 거예요. 4가지만. 이 4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순서가 뭐죠? 요걸 머리에 뭐 하시고요? 숙제하시고 4가지 가지 연습해서 이게 이런 내용이나 나고 느낌을 받으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끝인 거죠.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1번 해가지고요.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면 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누가요?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 이제 첫 번째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니까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전세권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하겠죠. 왜요? 얘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최우선 순위의 저당권하고 비교하니까 얘하고 갑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죠. 갑보다 어떻게 해요? 늦어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거 매년 내거든요. 근데 매년인데 이거 자꾸 틀리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 하잖아요? 아무 고려 대상도 아니에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얘보다 늦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 소멸됐으니까 뭐죠? 배당을 받죠. 다 우선 면제권이 있으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해서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뭐죠? 3순위로서 배당받는다. 이거죠. 아주 간단한 사례지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사례고요. 아주 신기하게도 다 틀립니다. 모의고사 내면 다 틀려요. 아주 그냥 환장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못하겠어요. 자꾸 뭐예요? 얘를 보는 거지, 얘 병을. 얘 보는 게 아니라 뭐죠? 가장 빠른 저당권자 뭐 하게 돼요? 비교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죠? 두 번째. 자,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 이것도 가끔 나오는 사례예요.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니까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갑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뭐죠? 빠르니까. 이해되시죠? 자, 배당을 받습니다. 1순위가 갑을 병 중 누가 1순위예요? 배당받는 1순위가.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인 거죠. 왜냐하면 소멸이 안 되면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 갑은 손해봐요? 아니죠. 잘 살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누구한테 돈을 받냐면 경락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거죠. 이게요, 이해 안 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집 들어먹거든요. 자, 보세요. 만약에 1번이 5억짜리고 을 앞에 전세권이 3억이 설정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것도 5억짜리고 이게 뭐죠? 3억이 설정됐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5억 다 써도 돼요. 경락받고 싶을 때.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얼마만 써야 돼요? 2억만 써야죠. 왜요? 얘가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는 말은 얘는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고 누구한테 3억 받아요? 저한테. 그죠? 나한테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뭐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5억 쓰면 큰일 나죠. 5억 쓰면 얘가 남았다가 나중에 또 저한테 얼마 또 달라 그래요? 3억 또 달라니까 얼마 날려요? 8억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멸돼야 뭘 받아요? 배당을 받아요. 소멸 안 되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경락인한테 받는 거예요. 이것도 꼭 이해하셔야 되고,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경매는 쳐서도 보시면 안 되는 거야.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그죠? 큰일 납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아니라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1번에서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번에서 을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지상권.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경매가 됐습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지상권 소멸해요? 안 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왜요? 얘보다 뭐죠? 늦으니까요. 그죠? 용의권, 그죠? 용의권, 그죠?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자, 배당 순위입니다. 갑이 뭐예요? 1순위. 2순위가 뭐예요? 병이에요. 그럼 배당 순위 안 주어져요? 왜요? 배당 순위는 누구에게만요? 우선 면제권이 있어야지만 배당 순위가 주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하면서 우선 면제권 얘기 안 했잖아요. 전세권 하면서 뭐예요? 얘는 용익물권인데도 불구하고 참 특이하게도 뭐가 있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배당 순위는 누구한테만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주어지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그 말은 배당 순위 안 주어집니다. 3순위가 아니라 아예 뭐가 없는 거예요? 순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받을 돈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안분, 배분 받게 돼요. 누구한테 뭘 우선에 돈 받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지상권, 지역권은요,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라 독일에서 들어온 제도거든요. 서양 놈들은요, 보증금이란 말을 몰라요. 평택 같은 데 이렇게 미군들을 많이 사는 데 가면은 깔세라고 해가지고 보증금 없는 임대차가 대부분이에요. 군이나 미군한테 보증금 주세요. 그러면 막 총 들어 쏴주기려고 그래. 뭔 개소리냐고 막. 걔네들은 뭐가 없어요? 보증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목돈으로 주는 게 없으니까 굳이 뭘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서양과 달리 특이하게도 보증금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전세금이 있으니까 요 용익 물건에게 뭘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은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니까 얘는 용익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뭘 인정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아파트입니다. 주택이죠. 아파트가 있는데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이 아파트의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다. 뭐 큰 금액 아니죠. 그죠? 깨끗하고 다른 거고. 아유 깨끗하네 해가지고 갑이 뭐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얼마를 줬냐면 얼마 줬다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5억 줬다 그럴까요? 5억 너무 많나? 3억. 3억 줬다고 할게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사 왔습니다. 인도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까지 했어요.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했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계약서 달래요. 확정일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야 해줘요. 깜빡 잊고 안 가져가세요.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아야지 하고 집에 왔는데 며칠 지나서 집주인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10억을 빌렸어요. 10억.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갑이 뭐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갑이 10억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를 했네요. 경매 들어갔습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죠? 주택 임차권 소멸돼야 안 돼? 소멸돼야 안 돼? 되겠죠? 그죠? 이거 그 주택이든 뭐든 간에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고요. 얘보다 늦잖아요.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얘가 뭐 소액 임차 보증금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소멸하는 거 예외 없어요. 법정 지상권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최우선이 저당권이 늦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죠. 자, 소멸됐으니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죠. 배당 순위 1순위가 누구예요? 을. 2순위가 누구예요? 병. 3순위가 뭐예요? 갑이다. 왜냐하면 주택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뭘요? 확정일자일을 기준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얘는 뭐죠? 3순위예요. 큰일 났죠? 못 받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것도 국회의원들 우리한테 사기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뭔가 보장받을 것 같아. 개코나 뭐가 보장돼요. 우리는요 아파트 사면서 현금 주고 사는 사람 거의 없죠. 다 대출 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1순위에 뭐가 깔려 있어요? 은행이 잡고 있어요. 은행이. 항상 모든 아파트가. 그러니까는 뭐 크든 작든 간에 경매가 되면 주택 임대차권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인데도 불구하고 뭐 대학 있고 어쩌고 막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 클라 쪽이죠? 뭐 받을 거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만약에 3억짜리면 아무리 많이 봐줘야만 5억짜리 볼 수 있고요. 얘가 2순위로 10억 받아가면 얘도 못 받잖아요. 그죠? 남는 돈 한 푼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갑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법을 잘 알면.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연맥이라고 해놨지만
자,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배운 데서 나와요. 방법은 을에게 500만 원을 갚으면 됩니다. 얘한테 얼마 갚아요? 500만 원. 500만 원을 갚으면 부정일성에 따라 저당권이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죠. 소멸되면 최우선 저당권이 누구로 바뀌어요? 병. 얘보다 먼저 주민등록했죠? 빠르잖아요.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면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배당 받을 필요가 없고요. 잘 살다가 경락인한테 3억 원 전액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은행에 무조건 1순위 깔고 앉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은행 가셔가지고 대출금이 얼마 남았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갚을 필요가 있어요. 예. 서류도 남겨야 되나요? 뭘요? 갚을 경우에는? 아니죠. 갚기만 하면 돼요. 그죠? 돈 영수증. 그러니까 실제 은행 가가지고 세입자인데요. 대출을 얼마인데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은행자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줄까요? 싸가지 없게 대할까요? 친절하겠죠. 왜? 은행은 어차피 돈 받는 게 장땡이에요. 그죠? 은행은 대주고 회사가 장땡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커피도 방에 들어 커피도 타주고, 막 이제 녹차 드릴까 녹차 타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어떻게 할 건지 안내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갚으시면, 이게 이제 뭐, 저당권 등기 말소 안 했더라도 게임 끝난 거니까 잘 사시다가 경락인한테 돈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만약 이거를 경락받고 싶은 사람은 이게 만약에 5억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만 써야 돼요? 2억만 써야 되죠. 왜? 얘가 갚아버림으로써 얘를 누구한테 받아요? 경락인한테 저한테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2억만 써야 돼요. 그럼 얘는 실제로 얼마밖에 못 받아요? 2억밖에 못 받겠죠.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뭐죠?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조심하시기 바라고 법이 뭔가 나의 권익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뭐예요? 착각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합격하셔도 안 돼. 집안 들어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 네 가지 꼭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 자, 넘겨보시면 이제 316페이지 전세권은 소멸이 나오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소멸 원인해가지고 첫째, 소멸 청구.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당하지는 않고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뭐 당해요? 소멸 청구당하고요. 2번 소멸 통고 언제 합니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하고요. 3번 목적물의 멸실인데 전부 멸실, 일부 멸실 나왔지만 특별한 건 없어요. 자, 만약에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전세금에서 깝니다. 그죠? 전세권자 라면 끓여 먹다가 불태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손해액만큼 전세금에서 뭐 하겠습니까? 까겠죠? 근데 만약에 불강력이었어요.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가 사실이 없다면 집에 불이 나더라도 전세권자는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때는 전세금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정도 주의하시면 되겠죠. 우측에 보시면 물론 뭐 할 수 있죠? 포기할 수가 있죠. 대표 예제가죠. 다음 중 전세권은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3번이죠. 목적물의 매매. 왜요? 전세권은 물건이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목적물이 매매가 되더라도 전세권이 뭐 될 일은 없어요? 소멸될 일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전세권 소멸 효과입니다. 1번 동시이행관계. 전세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은 뭐예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이사 못 가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전세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넘겨보시면 2번 전세권자에게 갑은 경매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문제는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집을 먼저 비워주어야지만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라고요? 동시인 관계잖아요. 집을 안 비워주면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집을 비워줘야 안 줬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전세권 등기까지 해가지고 전세권자요? 전세금 안 준다는 이유로 법원 가가지고 집행관에게 경매 주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먼저 집부터 비우고 오세요라고 합니다. 전세권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차인의 경우에는 언제 집을 비워주면 되냐면요. 실제로 경매대금을 수령할 때 집을 비워주면 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전세권은 세입자에게 별로 좋은 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가가지고 집부터 비워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법원 불질러 버리고 싶겠죠. 그죠? 왜요? 나는 지금 돈 못 받아 이사를 못 가는 판인데 이 그 같은 놈들이 집을 비워줘야 경매할 수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규제 나와 있는 판례는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방 한 칸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금은 안 줘요. 그래도 아파트 전체를 다 뭐 할 수 없어요? 경매할 수는 없다는 판례고요. 근데 나와봐. 전세권제 우선적 지위에서 분설되어 있지만 뭐 간단하게 이거죠. 우선 변제권이 있고 등기된 시점을 기준해서 뭐가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전세권이 종료가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것이 있다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 해가지고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지만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하여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에 인한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전세권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X. 왜요?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세상에 이 기술 문제인데 얼마나 출제자가 친절하면 문제에서 뭘 가르쳐줬어요? 답을 가르쳐줬어. 그죠?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요?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고 답을 가르쳐주고 뭘 넣어놨어요? 지문을 넣어놨는데도 틀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게 엽기적인 거죠. 그죠? 답은 뭐예요? 1번이죠. 2번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 관계가 있고요. 3번 한번 읽어보시고 4번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담보물권이 나옵니다. 일단 담보제도에 의의하고 나오고 인적담보와 뭐가 나옵니까? 물적담보가 나오는데 뭐 담보는 뭐죠?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 안 띄고 제대로 받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뭐예요? 담보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보증인 세울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인적담보. 시험범위는 아니죠. 담보를 설정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물적담보죠. 우리는 뭐죠? 물적담보만이 시험범위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담보물권의 종류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전형적인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고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공부하고요.
비전형 담보는 우리가 민사특별법에서 가담법에 따로 배워요. 우리가 3월 13일 날 또 하죠, 기자. 3월 13일 날 제가 계약법하고 민사특별법을 정리할 건데 그 비전형 담보는 민사특별법 할 때 할 거예요. 오늘은 뭐죠? 유치권하고 뭐죠? 저당권만 보는 거죠. 자, 담보물권의 특질에서 1번 부종성.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뭐죠?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한다면 담보물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고요. 또 채권이 이전된다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되게 되는데 이것이 뭐죠? 수반성인 거죠. 마지막에 불가분성은 아까 지역권과 다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액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5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렇다 그래서 저당권이 반으로 주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전부에 대해서 그 효과가 미치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뭐죠?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물상대위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데 이게 물상대위성은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당권 할 때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대표해 줍니다. 담보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 담보물권 소멸한다. 맞고 이게 뭐죠? 부종성이죠. 2번 피담보 채권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한다. 맞죠? 이게 뭐죠? 수반성이고. 3번 물상대위권 행사하는 데에는 압류가 필요치 않다. X예요. 압류가 필요한데 아직 공부는 안 했고요. 4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 전부 담보물권 효력이 미친다. 이게 뭐죠? 불가분성이고 맞는 지문이죠. 5번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지만 물상대위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왜 물상대위권이 없는지는 제가 물상대위 할 때 설명드릴게요. 3번 담보물권의 효력 1번 우선적 효력에서 원칙적으로 담보물권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결론 보시면 그러나 유치권에는 이러한 효력이 없다. 그죠? 그러면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죠. 왜 없어요? 여기 써 있어요. 왜 유치권이 우선 변제권이 없는지. 소멸돼야지만 뭘 받아요? 배당을 받죠. 소멸돼야지만 배당 순위가 주어지죠.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자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아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이번 유치적 효력 해가지고 저당권자 유치적 효력이 뭐예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못하는 담보물권이니까 유치적 효력은 없고요. 저당권에게는. 3번 수익적 해가지고 유치 목적물로부터 담보 목적물로부터 수익을 챙기는 효력인데 우리 현행법상 수익적 효력이 인정된 담보물권은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점심 드시고 나서 유치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